창문 열어놓고 좀 아니 앞에 갔으면은 오늘 책방 일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수자원공사에서 일이 있고요. 지금 대전에 있는 수자원공사 인재개발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전 전민동이고요. 네, 이제 들어가야죠. 수자원공사는 뭐 가끔 오는데 근처가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라서 익숙합니다. 네,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은 2021년 3월 20일 토요일 아침 9시 30분입니다. 어제 책방 일기를 남기다가 저녁 때 못 남겨서 다시 영상을 켰고요. 오늘 창원 내려가는 길인데 운전하다 졸려서 영상을 남깁니다. 어제는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책방 문 열었고 손님 5분 오셨고 매출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손님분들이 공간을 좀 즐기다 가신 것 같아서 좋았고요. 책방에서 꼭 책을 안 사셔도 되니까 공간에서 편하게 머물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외부 일정이 있는 바람에 토요일인데 아내가 책방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잘 하겠죠. 네. 내일도 책방 문은 아내가 열고 제가 오후에 합류할 것 같고요. 책방 운영하다 보니까 그 책방지기보다 책방 수입을 더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지금 한 3년이 아니죠? 3개월 운영해 보니까 책을 판매해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주변에 지인 중에 서점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종종 자문을 구하긴 했는데 그분은 자문은 안 해주시고 항상 책방 하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저 진주의 소소 책방을 하시는 그 조경국, 저는 형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항상 책방에 대한 상담을 하면 하지 마라. 근데 본인은 지금 되게 오랫동안 책방을 하고 계시면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책방은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어요. 운영하다 보면 돈은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내려가면서 책방 수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책방은 책을 팔아야 되고 책을 팔려면 책을 어디선가 공급을 받아야 되겠죠. 저희가 2020년 12월 6일날 오픈을 하면서 책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몇 번의 시행착오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저기 자문을 구해보니까 제일 처음에 그 북센이라는 도매 채널을 소개해 주시길래 거기랑 일단 거래를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드리고 책방을 하고 있다는 게 인정이 되면 책을 거래할 수 있는 계정을 이제 터주시죠. 북센은 예치금을 넣어놓고 그 예치금을 쓰는 구조로 책을 이제 공급을 받을 수 있고요. 사입 구조로 합니다. 그러니까 반품이 안 되죠. 재고를 반품할 수가 없어요. 재고에 대한 부담을 이제 자기가 책방지기가 가져가야 되는 구조를 갖고 있고 이제 그게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장점은 거래를 좀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북센하고 거래를 하면서 제 딴에는 중소서점 출판사들이 많고 저 같은 작은 책방과 상생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어떤 대형 유통 채널을 끼지 않고 직거래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출판사를 직접 컨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제가 예상했던 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뭐가 달랐냐면 출판사, 중소 출판사라고 하더라도 그 사장님들이 작은 책방하고 직거래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좋아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 일이 많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뭐 그러실 수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제가 제가 출판을 했던 제 책을 냈던 출판사 대표님하고는 그래도 친해서 편하게 이런 책을 가지고 오고 거래를 이제 했는데요. 그런데 소개를 받아서 연락이 됐던 출판사는 거의 1인 출판사나 혹은 소규모 정말 작은 출판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작은 책방하고 거래를 할 때 그렇게 출판사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국산에서 제가 책을 매입할 때보다 더 비싼 금액으로 공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받은 건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제 제 딴에는 이제 직거래를 통한 어떤 상생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제 혼자만의 생각이었던 것 같고 출판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작은 책방하고 거래를 하는 게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 시간도 비용이니까요. 더 불리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출판사 어떤 출판사는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출판사는 회신을 해주시기로 했는데 또 그것도 연락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출판사 직거래는 입고 제한이 특별히 들어오고 하지 않는 한 검토를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하고 정말 좀 친한 출판사 대표님들의 책들은 직거래를 하는데 세 군데 업체예요. 랑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공급받는 방법으로 출판사하고 직거래하는 방법이 있죠. 지금은 그러면 출판사 세 군데하고 다른 출판 공급처는 어디냐? 저희는 그 교보문고하고 합니다. 교보문고랑 거래를 하는 독립서점은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부지역 도매 출판 B2B 총판 하시는 담당 선생님께서 당신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 하시길래 본사에 물어보니까 알려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런데 제가 교보문고하고 계속 거래를 하는 이유는 되게 자그마한 서점이잖아요. 고마다락이 공주에서는 그래도 좀 넓은 규모라고 생각은 들긴 하나 그래도 독립서점이고 거래량이 크진 않거든요. 그런데 공주까지 직접 지점장님까지 오셔서 지점장님과 담당 차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얘기 나누시고 1시간 동안 담소 나누시다가 그러고 계약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물론 공급가가 기존에 출판사하고 직거래하는 거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하고 이제 거래를 안 하는 그런 출판사에 비해서는 당연히 저렴하고요. 국산에 비해서도 훨씬 저렴한 공급 조건으로 책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배송도 빠르고 그래서 저는 교보문고하고 하고 있고요. 공급처가 하나 더 있네요. 출판 도매상이 협동조합들이 있습니다. 출판사 협동조합들이 있는데 이 협동조합은 제가 몇 군데 알아보다가 거래를 하지 않는 이유가 예치금이 있는데 그 예치금을 저희가 부담하기가 좀 힘들어서 거래를 하지 않고 있어요. 예치금이 얼마였냐면 3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북센처럼 예치금을 넣어놓고 책을 사입을 하는 구조가 아니라 예치금은 담보로 성격을 갖고 있고 이제 책은 나중에 2월 다음 달 결산하는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300만 원이라는 현금이 저희 같은 동네 책방 입장에서는
꽤 부담스러운 금액이라서 예치금은 넣지 않고 예치금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책 공급가가 얼마냐면 책마다 달라요. 저희 집에 있는 뭐 건축책의 어떤 책들은요 공급가가 90%예요. 그러니까 책값이 2만 원인데 90%면은 이제 4,000원 빼야 되니까 16,000원에 공급받는 거잖아요. 16,000원에 공급 책을 가져와가지고 4,000원에 팔고 마진을 가지고 2만 원에 파는 건데 그런데 저희 책방에서는 뭐 오시면은 뭐 커피도 한 잔 대접해드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그 난방비가 지난 겨울에는 좀 추워서 그럴 수도 있는데 거의 90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책 한 권 팔아서 뭐 4,000원, 2,000원 이렇게 남는데 이거 부담하려면 좀 쉽진 않죠. 근데 보통은 책을 공급받는 가격이 70% 전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65%에서 75%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10,000원짜리 책을 한 권 팔면 한 3,000원 정도 남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배송비는 별도로 또 부담을 해야 되지만 그러면 저희 집 그 난방비로 썼던 90만 원 벌려면 대충 300권 팔아야 돼요. 10,000원짜리 책을 300권. 근데 하루에 10권씩 30일 내내 팔 수가 있냐? 이게 안 됩니다. 주말에 10권 팔리면 많이 팔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독립서점 책방 주인분들이 뭐 카페를 같이 운영하고 굿즈도 팔고 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들 했죠. 지금 시간이 이제 11분 지났네요. 책을 어떻게 공급받아 오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고마다락은 뭐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수익원을 다각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지금 3개월 차 됐는데 여전히 손익 계산을 하면 적자예요. 적자인데 3월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3월은 2월보다 더 열심히 했거든요. 2월은 1월보다 더 열심히 했고 3월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열심히 해봐야죠. 다음에 좀 수익원에 대한 이야기는 또 운전하면서 혹은 시간 여유가 좀 있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창원에 이제 도착하려면 한 1시간 정도 있으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책방 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시간이 되면 오후에 창원에서 영상을 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